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 손시중입니다. 압박골절, 우리가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했는데 압박골절이 다양하다. 압박골절이 다양하다. 뭐가 다양할까요? 압박골절의 측정 방법이 다양하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겠지만 한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척추의 압박골절이란 척추의 뼈가 눌리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골절 형태를 척추의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척추의 압박골절 측정 방법이 중요한데 압박골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압박률의 측정과 골절로 인한 척추의 만곡 변화입니다. 따라서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압박률과 함께 척추의 만곡도 살펴보아야 하죠. 이것이 척추 압박골절 환자의 CT 영상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골절 환자인데도 측정 방법에 따라 압박률과 보험금이 달라진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맥브라이드 기준을 본다면 척추의 손상, 척추의 골절인 경우 맥브라이드 경우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게 75% 이상 회복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75% 이하 50% 정도의 회복됐다. 그렇다면 다른 장애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AMA를 살펴본다면은 AMA에서 압박골절로 장애를 받을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장애율 50%, 뚜렷한 기형은 30%, 그리고 약간의 기형일 때는 15%의 장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압박의 정도에 따라 장애율과 장애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물론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심하게 다친 분과 조금 다치신 분의 보험금이 똑같은 것은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측정 방법에 따라 압박률과 장애율 및 장애 기간이 달라진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AMA 기준에서 먼저 살펴본다면은 AMA 기준에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겼을 때는 50%, 그리고 뚜렷한 기형을 남길 때는 30%, 약간의 기형을 남길 때는 15%의 장애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5%일 때는 1,500만 원. 그리고 장애율이 30%일 때는 3천만 원. 그리고 장애율이 50%일 때는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만약에 보험가입 금액이 3억 원이라면은 이건 4,500만 원, 그리고 9천만 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가입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1, 2천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가입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웃기는 게 단 1도의 차이에도 보험금의 앞자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도라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제가 실제 사례를 보면은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먼저 본다면은 맥브라이드 32%의 영구장애가 9.6%의 장애로, 그리고 영구히 장애가 한시 3년의 장애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크게 살펴본다면은 32%가 9.6%로 변하고, 그리고 영구히가 한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험금을 한번 산정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 5월 10일생이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일은 22년 9월 28일로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5일 기준으로 현재 24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인정하고 있죠. 위자료를 1억으로 계산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자료 1억일 때에, 그리고 장애율 흉추 12번은 배요부라고 보죠. 배요부일 때에 장애율 32%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척추 손상 환자하고 어쨌든 배요부가 지급해서 5일 때는 32%, 지급해서 6일 때는 33%죠. 일단은 32%로 하고 영구장애로 먼저 선정해 보겠습니다. 32% 영구장애고 입원 기간을 한 달 정도 잡겠습니다. 입원 기간 한 달 잡고 했을 때, 그리고 영구장애니까 가동 기간이 2064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리고 사고 관여도를 100%로 본다면은
장애율 32%는 보험금이 엄청나게 세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고 기여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또 깎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또 영구가 아니고 한시로 본다면은 금액이 또 깎이는 것이죠. 한시장애를 한시 5년으로 볼 때, 한시 5년으로 볼 때와 한시 1년으로 볼 때 보험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손해배상이 재밌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개인보험 같은 경우는 맞느냐 안 맞느냐, 장애율 15%, 장애율 그리고 그 망고의 정도가 몇 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15도 이상인지 15도 이하인지, 그리고 뭐 압박률이 몇 도인지, 그 압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척추의 망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맞으면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걸 가지고 의료 자문이라는 그 핑계를 대고 보험금 삭감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맥블라이드 배상 책임보험으로 넘어오면은 장애율을 가지고 많이 좀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가 9.6%로 변하고, 그리고 영구시가 3년 한시장애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에 따라서 보험금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가동기간을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는 젊은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63세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63세에서 65세 이상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도 많이 일을 하고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65세 이상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장애가 한시 3년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앞으로 63세라면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앞으로 2년 남았죠. 64세, 65세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만약에 장애 기간이 3년이라면은 이런 가동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한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구장애는 볼 수는 없는지, 그리고 한시냐 영구했냐에 따라서 보험금 차이도 상당히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삭감의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보험금 삭감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골밀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이 50세 기준으로 그 골밀도 변화가 특히 심한데, 특히 여자의 경우 나이 50세 기준으로 급격하게 5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뼈 골밀도이고, 옆에 있는 것이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의 골밀도입니다. 당연히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는 부서지기 쉽겠죠. 근데 나이를 먹음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성 변화인데, 이거 특히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죠. 이 경우 조그만 충격으로도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로 우리가 보험을 보면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뭐 보험료 올라가지는 않죠. 갱신형과 비갱신의 장단점은 있으니까 또 여기서는 변론으로 하고, 갱신형으로 본다면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이가 많음으로써 이런 질병이라든지 대형성 변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가 20, 30대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다 받아가고, 막상 사고가 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삭감을 하는 것이죠. 즉 대형성 질환으로서 감액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고 보험료를 높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대형성 질환,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성 변화를 기왕적이라는 미명하에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억울하죠. 이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으로서 너무 억울하다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AMA 기준인데요. 16도인데 13도라 그러고 33%인데 압박률 33%인데 압박률 13%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보험회사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견이 있으면 자문을 받겠다, 자문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 압박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제적으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헷갈리죠. 일단은 뭐 전문가라도 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손해사정을 할 때는 의학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 보험에 대한 지식, 의학적 지식, 뭐 여러 가지의 그 지식이 필요하죠. 뭐 운영이 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뭐 싸움의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그 손해사정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 예를 든다면은 이것도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길 때 지급률 30%인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척추 약간 기형을 남길 때 장애율 15%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에 의거하여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건 요청하오니 협조해달라, 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그 근거는 뭐냐라고 살펴본다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라는 약간의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종합병원급의 해당 전문의 소견을 근거로 장애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보험회사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장애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든지 아니면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하자고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으로서는 대학병원에 가고 공정하고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받겠다라고 아주 좋은 말로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보험금의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네이버에 보면은 의료자문 보험금 삭감이라는 어차피 의료자문이라는 그것만 검색을 해보아도 상당히 많은 그 뉴스 기사가 뜰 것입니다. 하나의 뉴스를 하나 본다면은 늘어나는 보험회사 의료자문 보험금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가지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를 본다면 의료자문으로 인한 보험금 삭감,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삭감해가지고 그 삭감된 금액을 근거로 직원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가지고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그 삭감된 보험금을 직원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한다. 너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자문을 사실상 강제하는 게 업계 관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그 만년 보편화되어 있으면은 이게 관례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당하게 삭감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장기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근데 보험회사 주장을 반박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적, 보험적,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이 묘로 필요하고 또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실제적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요즘 블로그나 이래 보면 내가 이거 해봤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걸 할 줄 안다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잘한다가 되어야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이쪽 저쪽에서 많이 전문가라고 아니면 자기가 해봤다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이것을 저것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실제적으로 많이 무리수가 따르죠. 그래서 손해사정은 요리와 같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든다면 라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라면을 끓일 줄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라면을 끓인다는 것은 라면 넣고 스프만 넣고 끓이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라면을 끓일 줄 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라면을 백종원 선생님만큼 맛있게 그리고 잘 끓일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라면을 끓일 줄 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사정은 요리와 같은 것이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손해사정은 요리와 같고 요리사의 능력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듯이 손해사정 또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솔직히 디테일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옵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죠. 태평양의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미국의 토네이도를 불러일으키듯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보험에 대한 상담은 모든 손해사정과 함께 하시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손시중을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손시중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근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릴 테니까 이쪽에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